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오늘은 혐오와 차별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 주제는 혐오 NO, 존중 YES입니다. 이번 시간 학습 목표를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혐오와 차별로부터 자유로운 내가 되기 위한 실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모두 잘 읽어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시간 주제와 관련된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일상 속 미소진이. 미소진이 다소 낯선 단어일 텐데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서 영상을 보도록 합시다. 우리 일상 속의 여성 혐오. 여성 혐오는 원래 영어 단어 MISOGYNY misogyny. 단순히 여성을 싫어한다는 뜻이 아니다. 여성을 여성이란 이유만으로 이미지를 낙인찍거나 남자보다 하등한 존재로 여기는 모든 생각들을 의미한다. 근데 왜 굳이 거부감이 들게 혐오라는 표현을 쓰냐고 한다면 맞다. 논의될 여지가 있다. 다만 이 단어는 최근 들어 등장한 혐오 현상만을 일컫는 신조어가 아니라 여성을 억압했던 오랜 역사가 응축된 개념이라고 받아들여보는 건 어떨까? 일상 속에는 생각보다 정말 많은 여성 혐오가 있다. 한국 여성을 김치녀라며 싸잡아 욕하는지, 여자들은 멍청해서 남자한테 안 돼 라고 대놓고 말하는지, 강간을 하거나 데이트 폭력을 휘두르는 짓만 여성 혐오가 아니다. 드라마, 예능, 광고, 음악, 학교, 회사, 술자리, 인터넷 짤까지 모든 구석구석에 너무나 익숙하고 자연스럽게 끼어있다. 자기야 나 백 사줘 라고 말하는 광고, 여자가 항상 남자를 들들볶고 요구만 하는 개그 프로, 모두 여성을 허영심 많고 남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존재 라고 생각하는 편견이다. 여자는 수학을 못한다고 단정짓고 운전을 못하는 사람을 김여사라고 비난하는 것 또한 편견이다. 술자리에서 흔히 오가는 여성 외모 비하, 성적 농담들도 모두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맥락에서 나온 말이다. 이 밖에도 기센 여자, 야망 있는 여자, 극혐, 남자는 나약한 여자를 보호해줘야 한다는 마초적 이성관, 맞벌이하는 아내에게 육아와 살림을 도와준다고 표현하는 남편, 모두 여성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과 가부장적 구조에서 비롯된 생각들이다. 그저 우리는 대놓고 노골적으로 적나라하게 말하지 않는 것뿐이다. 그런데 여성도 여성 혐오를 한다. 내게는 내 성격은 왜 이래서 사랑받지 못할까? 내 몸매는 왜 이렇지? 다른 여성에게는 애는 버려두고 일만 하네? 엄마가 돼서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저러니까 시집을 못 가지. 저 얼굴에 남자친구가 있다고? 혹은 남자에게는 남자가 왜 이렇게 쪼잔해? 남자가 집 정도는 가지고 결혼해야지. 결국 여성에게 여성성이 강요될수록 남자도 남자라는 이유로 책임감과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악순환의 연속. 여성의 권리를 위한 싸움은 남성의 몰락을 위한 싸움이 아니다. 인권은 돈이랑 달라서 서로가 존중만 한다면 모두가 함께 많이 가질 수 있는 거니까. 여성의 임금이 남성과 동등한 수준으로 올라가고, 여성의 일자리의 질이 남성과 동등한 수준으로 좋아지고, 여성의 육아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남성이 감내해야 할 가장으로서의 압박감도 줄어들 거고 줄어야만 할 거다. 스웨덴에서는 이 책을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 2학년에게 나눠줘서 성평등 교재로 삼았다고 하는데, 근데 내용이 너무 당연해서 구식이란 소리가 나왔다나 어쨌다나? 우리도 이제는 정말로 진지하게 만들고 싶다. 서로를 원망할 이유도, 서로에게 미안할 필요도 없는,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육아휴직 마음껏 쓰고 전셋값 없어서 결혼을 포기하지 않아도 돼. 그런 성숙한 사회를. 자, 모두 잘 보았나요? 여러분 어때요? 미소진이가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했나요? 미소진이는 여성에 대한 혐오나 멸시 또는 반여성적인 편견을 뜻하는 용어로서 성차별, 여성에 대한 부정과 비하, 여성에 대한 폭력, 남성 우월주의 사상, 여성의 성적 대상화를 포함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영상에서는 여성 혐오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 혐오 현상은 여성, 남성, 어린이, 학생, 노인, 외국인, 이주민, 장애인, 성적 소수자, 저소득층 등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널리 퍼져 있고, 편견과 차별이라는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번 시간은 먼저 주제 만나기 활동 등을 통해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차별하는 행동을 한 경험이 있나 살펴보고 혐오 표현, 대항 표현의 의미를 알아본 뒤 혐오 표현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는지, 혐오 표현의 사용과 문제점, 그리고 내가 그런 표현을 듣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할지 생각해 본 다음 혐오 표현에 대항하는 대항 표현을 만들어 보고 마지막으로 혐오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을 생각해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만나기 활동입니다. 여러분들은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차별하는 행동을 한 경험이 있나요? 보기에 제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그렇다, 아니다로 구분해 보세요. 아마도 아니다의 표시를 한 친구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 공부를 하다 보면 언젠가 한 번쯤은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러한 행동을 했던 나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부터는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는 노력만으로도 충분히 멋진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알아보기 활동으로 혐오와 관련된 용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혐오란 특정 대상을 존재 자체로 부당한 대우나 차별, 억압하는 것을 말하고, 혐오 표현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인종, 성별, 출신 지역, 장애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경멸적 표현을 사용하여 배척하거나 사회적 편견을 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항 표현은 혐오 표현에 맞대응함으로써 혐오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말합니다. 경험 나누기 활동입니다. 여러분 혹시 TV, 친구, 영화, 게임, 웹툰, 개인 방송, 비디오 자키 등을 통해 혐오 표현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었나요? 경험했던 혐오 표현을 떠올려보고 그때 느꼈던 느낌이나 감정을 적어보도록 하세요. 다른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하였는지 함께 볼까요? 여러분이 생각한 내용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친구들이 다양한 혐오 표현을 적어주었고 그때 느꼈던 감정을 잘 적어주었습니다. 청소년이 하루 40번씩 듣는 욕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혐오 표현과 관련된 매우 공감이 될 만한 영상인데요. 영상을 보면서 우리 주변에 널리 퍼져 있는 여러 혐오 표현들과 상황을 떠올려 보도록 하세요. 느긋마 이러거든. 너희 어머니. 네, 너희 어머니 이런 거 딱 줄여서 거지야, 온몸 홀수냐, 룸망주다. 급식충, 병신. 뭐랄까, 이건 진짜 가장 자주 사용하는 단어인 것 같은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너 병신 같다 이러면서 장애인 같다.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하거나 이상한 장난을 치거나 그러면 아니 장애인 같게 왜 이래. 제일 흔하게 쓰는 단어 같아요. 막 싸우다가 할 말이 없을 때 느긋마 이런 식으로. 평소연이라면 하루에 한 40번씩은 듣는 말이 아닐까 싶어요. 어머니가 왜 느긋마가 뭔지 풀어서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너희 어머니. 네, 너희 어머니 이런 거 딱 줄여서 느긋마 이러거든요. 유명 BJ가 쓰기 시작하고 나서 이엠이 나올 때부터 좀 같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느긋마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에도 니엠이 이런 것처럼 아니면 약간 어머니를 호칭하는, 호명하는 그런 단어들이 많았어요. 저희 때는 그런 거 M창 이런 거. 맞아요. M창. 저희 때도 M창이 있어요. 해요. 아직도 해요. 저건 진짜 감탄사. 막 뭐랄까, 인생을 한탄할 때는 M창 인생 이러고. 아, 이거 막 시험 망쳤을 때도 이번에 M창 시험 말아먹었다 이러면서. 게임할 땐 모든 욕이 나와요. 우리 팀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도와주러 오면은 그래가지고 딱 잡으면은 그거 탑 강간했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우리가 이길 상황인데 지면은 역강간 당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해요. 진짜 뉴스에나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대학생 톡방이 있는데 동기 사진 올려놓고 얘 따먹고 싶다 그런 게 실제로 고등학교 단체 톡방에 들어가면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이런 친구가 있는데 걔를 뒤에서 조리돌림 하면서 룸망주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리면 또 진지충이 되고 십선비가 되고 이제 또 메갈이 되고 약간 벙찌죠. 이러면서 처음에 들었을 때는 와 저건 진짜 심했다 하는데 지금은 계속 들어서 그런지 기분 나쁜 거고 처음엔 부모이고 좀 아니지 않나 진짜 십선비가 이러면서 그냥 약간 일상 속에 존재하는 거니까. 놈보단 연을 많이 쓰잖아요, 욕설에서. 씨발년, 미친년 아니면 막 느금마도 포함되고 그리고 룸망주랑 꿈나무 같이 합쳐서 룸나무라고 부르죠. 다 여성 혐오적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막연하게 이렇게 사용되고 있고 뭔가 여자를 지칭하는 말이면 욕설로 사용되는? 왜 그런 것 같아요? 여자를 깔보는 시선이 다 들어가 있어서 사회적으로 저희도 그렇게 배우고 자랐으니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연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말리면 좋겠지만 더 말리다가는 또 피곤해질 수도 있으니까 이야기를 100번 쳐내도 안 고쳐진 애들이 수두룩하니까 이제는 저도 이제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저는 학교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병신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왜 쓰면 안 되는지 그런 A4 용지에다 가득히 글을 써가지고 선생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내가 이래가지고 쓰면 안 되는 거였구나 하고서 그 문제 제기를 받아들이시고 내가 더 문제 제기를 해야지 이게 문제점이라는 걸 알릴 수 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약자 혐오나 여성 혐오나 이런 것들은 알고 있었지만 정말 하나하나 그런 뜻이 안 담긴 게 없더라고요. 뭔가 이런 단어들을 씀으로써 거지와 나는 다르고 장애인과 나는 다르고 나와 타인을 더 분리시키는 하나의 언어 구조잖아요. 솔직히 모든 욕을 나열해놓고 그 안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 자식이 다른 애한테 너네 부모님 하면서 막 패드립을 하면 아빠 입장이 저로서는 분명히 기분이 나쁘잖아요. 지금이라도 줄여서 적어도 좀 다른 사회? 다른 사회를 만들어놨어요. 자, 모두 잘 보았나요? 여러분 어때요? 영상 속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이 가나요? 아마도 속으로는 저 말도 혐오 표현이었어? 라며 깜짝 놀란 친구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알고도 쓰고 모르고도 쓰는 다양한 혐오 표현들을 좀 더 알아볼까요?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혐오 표현을 쓴 경험도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을 비하하며 놀리거나 그냥 장난이라며 무분별하게 사용했던 경험들도 있을 것입니다. 흔히 사용되는 혐오 표현들을 분류해 보았더니 대략 땡땡충, 특정 집단 비하 표현, 특정 성별 비하 표현 등으로 나눠지더라고요.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혐오 표현 중 평소 듣기 거북했던 혐오어들을 적어보도록 하세요. 정리를 해보자면 땡땡충이란 표현은 주로 혐오와 차별의 대상을 함축해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단어를 선정한 뒤 단순히 그 뒤에 벌레를 의미하는 충을 넣어 만든 말로 한남충, 진지충, 설명충, 문해충, 급식충, 뜰딱충, 맘충 등의 표현이 있고요. 인종, 종교, 외국인, 나이, 사회적 신분, 지역, 직업 등 특정 집단을 비하하는 혐오 표현으로 쿵쾅이, 할매미, 짱깨, 똥나마, 흑형, 병신 등의 표현이 있습니다. 여성, 남성,
성소수자 등 특정 성별을 비하하는 표현으로는 김치녀, 김치남, 한남도, 메갈 등이 있고 그 외 똥꼬충이라는 혐오 표현을 성적 소수자들에게 쓰기도 합니다. 특별히 더욱 우려할 만한 것은 이러한 혐오 표현을 여과 없이 따라하고 사용하는 젊은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혐오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자신들의 행동을 장난이나 재미로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센 척 과시하며 관심과 인정을 받으려 하고 존재감을 뽐내려는 의도로 무분별하게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혐오 표현을 듣는 많은 사람들은 못 들은 척 하거나 쿨한 척하며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나 마음속으로는 불편한 감정과 상처 그리고 흉터가 생길 수밖에 없으며 때로는 심한 고통을 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인격적이며 인신공격적인 혐오 표현이 나타나는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갈등이 만연한 사회적 현실이 반영된 경우가 많고 이러한 혐오 표현들은 TV, 친구, 영화, 게임, 웹툰 등 다양한 미디어에 의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또래 집단에 동조하고 거기에 인정받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도 빈번한데요. 다음으로 일상에 스며드는 혐오 표현의 문제점이라는 영상을 보면서 생활 속 혐오 표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보면 좋겠습니다. 요즘 많이 쓰는 신조어 가운데 듣기 거북한 표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특히 특정 집단을 혐오하고 적대시하는 단어들은 우리 말과 글 생활을 황폐하게 하고 실제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한글날을 맞아 고정현 기자가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일베나 워마드 같은 극단적 인터넷 사이트에선 특정 성이나 지역을 혐오하고 비하하는 말들이 여전히 난무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성차별적 게시물과 댓글을 뽑아 분석한 결과 문제적 표현의 62%가 특정 성에 대한 혐오와 비난으로 분류됐습니다. 누군가를 혐오, 비하하는 신조어의 대상은 더욱 넓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충자를 학부모나 노인, 중고등학생한테까지 마구 붙여서 비하하다 못해 사람의 행동을 근거 없이 비하하는 데 쓰기도 합니다. 진지한 사람을 진지충, 설명이 많은 사람을 설명충으로 부르는 식입니다. 설명을 해주면은 이제 설명충 이런 식으로 말을 아예 끊어버리는 이런 식으로 대화가 단절되는. 이 성인 남녀 2,300명에게 평소 가장 듣기 거북한 신조어가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이 절반 이상이 상대방을 깔보고 비하하는 전미사, 이 충이 붙은 신조어를 꼽았는데요. 이 다음은 특정 집단과 특정 성별을 비하하는 신조어가 각각 차지했습니다. 이런 혐오 표현들은 온라인을 넘어 일상생활에서도 쓰이고 특히 청소년 사이에선 꼭 써야 하는 말버릇이 될 정도가 됐습니다. 한 문장을 말하면 이제 한두 개씩 꼭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계속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이런 표현들은 사람들 사이를 가르고 갈등을 부추긴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상대를 경멸하고 조롱할 뿐만 아니라 어떤 혐오함까지 만들어내서 공동체 분열을 조장한다는데 사람들의 말과 글 생활을 인위적으로 어쩌긴 한계가 있지만 심각하다 못해 범죄적이기까지 한 혐오 표현에 대해선 법적 규제를 하는 것도 잘못된 풍토를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자, 모두 잘 보았나요? 생활 속 혐오 표현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어떻게 이해했나요?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 지역, 인종, 성적 지향 등 다양한 이유로 사용하는 혐오 표현은 혐오 대상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고 혐오 표현을 재생산하기도 하며 심화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물리적인 폭력이 생길 수도 있고 공동체의 존립에 위험을 주는 문제점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즉, 혐오 표현은 근거 없이
인종, 성별, 출신 지역, 장애 등을 이유로 상대방을 경멸하고 조롱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경멸적 표현을 사용하여 배척하거나 사회적 편견을 조장한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생각해보기 활동입니다. 만약 혐오 표현을 내가 듣는다면 어떤 기분이 들고 어떤 반응을 하게 될까요? 심리적 반응, 신체적 반응, 대응 행동 등으로 구분하여 간략하게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하였는지 함께 볼까요? 여러분이 생각한 내용과 비교해보세요. 어떤 친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불편하고 화가 날 것 같다. 신체적인 반응으로는 인상 쓸 것 같다. 대응 행동으로는 혐오 표현을 들은 나의 기분이 어떤지 말해주고 그런 혐오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적어주었습니다. 자, 다른 친구 의견입니다. 슬프고 아플 것 같다. 가슴이 뛰고 얼굴이 빨개질 것 같다. 하지 말라고 말한다 라는 내용을 적어주었고요. 어떤 친구는 혐오 표현을 들은 그 행동에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다. 얼굴이 빨개질 것 같다. 기분이 나빴다는 것을 표현할 것이다 라고 적어주었습니다. 자괴감이 들고 속상하다. 열이 나고 더워진다. 말을 한 사람, 상대방에게 다음부터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충고한다 라는 내용을 적어주었고요. 어떤 친구는 약간 어쩔 줄 모를 것 같다. 눈물이 나올 것 같은 느낌, 침울할 것 같다. 대응 행동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적어준 친구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내용을 적어주었는데요. 이러한 답변을 한 친구들도 있고요. 또 이렇게 맞받아친다 라고 자신감 있게 쓴 친구도 있었습니다. 혐오 표현은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대상으로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으로 자신의 약한 모습을 감추려는 비겁한 행동입니다. 성별, 인종, 나이, 지위, 직업 등을 이유로 약자의 이치는 끊임없이 변하고 이동합니다. 나 또한 혐오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혐오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는 일, 그리고 내가 존중받는 가장 쉬운 방법은 똑같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혐오 표현 이제 멈춰주세요 라는 영상을 보면서 생활 속 혐오 표현에 대해 대항하기 위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와 혐오에 맞서는 대응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모욕적 표현이나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말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쓰이는 표현들, 아이들 사이에서는 하나의 놀이문화, 교실을 멍들게 하는 혐오 표현. 그렇다면 혐오 표현이란 무엇일까요? 왜 혐오 표현이 문제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혐오 표현에 맞서야 할까요? 혐오, 영혼의 살인. 먼저, 혐오 표현은 무엇일까요? 혐오 표현은 어떤 개인 집단에 대하여 그들이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속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들을 차별 혐오하거나 차별 폭력을 선동하는 표현을 말합니다. 그래서 혐오 표현은 막연히 기분 나쁘거나 비도덕적인 표현이 아니라 차별과 폭력을 야기합니다. 혐오 표현은 왜 문제일까요? 혐오 표현은 차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혐오 표현 자체가 정신적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고립시키고 곳곳에 숨어서 교실을 멍들게 합니다. 혐오는 우리 곁에서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장난스러운 가운데 혐오 현상이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혐오 표현이 일상화된 또래 문화 속에서 혐오 표현 사용을 거부하면 친구들로부터 따돌림 당할 것 같은 분위기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는 혐오 표현, 어떻게 맞서야 할까요? 자기 진단하기.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모든 혐오는 알려고 하지 않는 게으름에서 출발합니다. 먼저 내 안의 차별과 혐오부터 들여다보고 걷어냅시다. 인권 감수성, 공감력 기르기. 마음속에 상처가 생기면 좀처럼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내뱉는 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에 무시무시한 상처를 줄 수 있음을, 내 말이 누군가에게 칼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혐오 알리기, 공동체 힘이 세지는 혐오 대항 문화 만들기. 혐오 표현은 놀이나 장난이 아니라 폭력이며 옳지 않은 행위임을 단호하게 알려야 합니다. 내가 차별하지 않는다고 평등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평등이 옵니다. 교실 안팎에서 혐오와 차별의 분위기를 깨고 적극적으로 말하기를 시작합시다. 누군가에게 말은 칼이 될 수 있습니다. 말을 함부로 뱉으면 혐오가 됩니다. 말로 따뜻하게 안아줍시다. 자, 모두 잘 보았나요? 혐오 표현에 대항하는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나요? 혐오 표현에 대한 대응 표현의 활성화 방법은 다양합니다. 맞받아치기, 대받아쳐서 말하기, 평등과 인권적 관점에서 혐오 표현 접근하기, 혐오 발언이나 행위의 문제점을 인식하기, 다양한 혐오 표현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하기 등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항하기 활동으로 대응 표현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우리 친구들이 가장 오랜 시간 함께 지내는 교실 내 혐오 표현 대항하기입니다. 우리 반에서 사용하지 말아야 할 혐오 표현을 한 가지씩 정해보고 그것의 의미와 사용하게 되는 상황, 그때의 느낌 등을 적어본 뒤 적절한 대응 표현을 생각하여 적어보도록 합시다. 다른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하였는지 함께 볼까요? 여러분이 생각한 내용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친구의 의견입니다. 첫 번째 친구는 느긋마라는 혐오 표현에 대해서 써주었는데요. 장난으로 사용한 것이지만 상대방은 기분이 나쁠 수 있기 때문에 느긋마 대신 너희 엄마라고 쓰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적었습니다. 진지충에 대한 내용을 쓴 친구도 있네요. 자, 진지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진지충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쁠 것이다 라고 적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사용했을 때 그런 말을 사용한 친구에게 기분 나쁘니까 자제해 주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겠다 라고 적어주었습니다. 개북년이라고 하는 혐오 표현도 있네요. 페이스북을 하는 아이들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땡땡년이라고 하는 욕설의 표현보다는 그냥 이름을 부르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혐오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 행동, 생각으로 구분하여 간단하게 의견을 적어보세요. 차별과 혐오, 참지 말고 다 함께 목소리를 높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우리 사회는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며 네모박스에 있는 글을 모두 함께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차별과 혐오, 참지 말고 다 함께 목소리를 높여주세요. 네, 모두 큰 소리로 잘 말해주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